사람들은 종종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너에게 사랑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순수하고 구속적이며 무조건적일 것이라고. 그리고 올바른 여사가 네가 혼자 마주할 수 없던 균열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와 노래 속에서 그들은 네 무의식 속에 한 가지 약속을 속삭였다. 언젠가 누군가가 나타나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믿었다. 너가 약해서도 순진해서도 아니다. 단지 그 환상을 꿰뚫어 볼 도구를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애초에 지켜질 운명이 아니었다면 어떨까? 네가 찾아 헤매던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오해하도록 배워온 철학자 니체가 이미 이 모든 걸 예견했다면, 니체는 동화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메스를 든 의사처럼 글을 썼다. 가면을, 신화를, 그리고 우리가 자아의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감정적 보호막을 절개하듯 베어냈다. 그가 사랑을, 여성을,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라봤을 때 그가 본 것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그것은 예의 바르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아직 그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진실은 이렇다. 너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네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녀에게서 본 그 버전을 사랑한다. 너는 그녀가 너를 인정해주는 방식을 사랑한다. 그녀의 존재가 너는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그 느낌을 사랑한다. 그러나 인정은 사랑이 아니다. 네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너를 감정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일지도 모른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가려진 세상에서 힘을 다루는 법을 터득해야 했다. 그들은 검을 쥐지 않자 침묵으로 싸우는 법을 배웠다. 통제권을 쥐지 않자 영향력을 익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조작적이어서가 아니라 남성이 빛을 차지한 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남성은 여전히 분별하지 못한다. 너는 전략을 부드러움으로 착각한다. 적응력을 순수함으로 오해한다. 그녀가 연약하다고, 그녀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그녀의 온유함이 순결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듬어지고 연습되고 정밀하게 실행된 힘이다. 내가 감정을 쏟아놓으며 그것을 취약함이라 부를 때 그녀는 너의 말을 분석하며 레버리지를 찾는다. 내가 영혼의 짝을 꿈꿀 때 그녀는 가까움의 대가를 계산한다. 욕망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본능적으로 악의 없이 잰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게임을 이해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어떤가? 너는 어릴 때부터 그녀를 이상화하도록 길러졌다. 너무 높이 올려놓아 너의 맹목을 정당화하게 만든다. 너는 전략을 보지 못한다. 아니, 보고 싶지 않다. 너는 꿈, 뮤즈, 착한 여자, 치유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그 역할들이 단지 그녀가 학습한 가면이라면? 효과가 있으니까. 니체는 여성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들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을 폭로했다. 여성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한, 그녀의 애정이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한, 너는 계속해서 감정적 안정을 위해 자신의 주체성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들인다. 너는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점은 네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너는 위안을 좋아한다. 숭배받는 느낌을 좋아한다. 자신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감정적 마취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더 이상 너의 구원이 되지 않는 순간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러 가면을 쓴다.
그중 가장 자주 쓰는 가면은 낭만적 헌신이다. 너는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믿는다. 자유롭게 자신을 내어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라. 내가 내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거래다.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 마음을 줄 테니 내가 마주하기 두려운 내 결함을 고쳐줄래? 너는 동반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리고 너가 위안을 찾아 영혼을 내어주는 동안 그녀는 듣고 있다.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그녀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가 드러내는 모든 취약함이 하나의 지도이기 때문이다. 감정적 약점의 지도. 그녀는 그것을 빠르게 익힌다.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신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니체는 이것을 보았다.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실은 감정적 영토를 두고 벌이는 미묘한 경쟁이라는 것을. 누가 먼저 거리를 두는가? 누가 더 적게 필요한가? 누가 마지막에 항복하는가? 그것은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이 있다. 덜 필요한 자가 더 많은 것을 통제한다. 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준다. 시간, 관심, 정체성. 너는 그것을 정직이라 부른다. 그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준다. 너를 계속 추적하게 만들 만큼만. 그녀는 그것을 연결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아니다. 그것은 안무다. 우리는 여성이 리더십을 드러내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성은 정복한다고 믿으면서 복종하도록 길러진 문화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잘못도 아니다. 남성이 외부 세계를 지배하고 여성이 내면 세계를 통달해온 세기의 결과다. 이제 현대의 사랑 속에서 너는 미소 지으며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제안하면 된다. 요구할 필요도 없다. 욕망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네 결정을, 네 정체성을, 네 삶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형성한다. 그것은 조정이 아니다. 숙련이다. 너는 그녀를 신비롭다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 자신의 신화를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여전히 사랑이 합일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사랑이 지렛대임을 안다. 그리고 그녀가 물러날 때 네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보던 너 자신의 모습이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그녀를 사랑한 게 아니다. 그녀가 너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를 사랑한 것이다. 그녀는 네 가치가 공연되던 무대였다. 이제 그 무대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침묵과 진실뿐이다. 그녀는 너를 속이지 않았다. 단지 네가 써준 역할을 연기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너는 그녀를 본 게 아니다. 네가 만든 그녀의 아이디어를 본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 연기를 멈췄을 때 너는 그녀를 차갑다, 잔인하다고 불렀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네 쪽이었다. 환상을 사랑하고 그녀가 그 속에 머물길 기대한 너의 잘못. 니체는 여성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남자들을 비난했다. 뮤즈를 원하고 거울을 두려워하며 천사를 구걸하면서도 인간의 복잡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 남자들을. 만약 네가 그녀를 탓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너 자신을 볼 준비가 된 것이다. 죄책감도 수치심도 아닌 명료함으로. 그 명료함 속에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다.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변혁이. 너는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라. 무화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남자의 표식이라 배워왔다. 하지만 그 무화적 사랑이 단지 감정적 의존을 감춘 또 다른 가면이라면, 화려한 제스처와 시적인 언어 아래 숨은 조용한 두려움. 내가 모든 걸 주지 않으면 그녀는 떠날 거야. 그래서 너는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양보하고 자신을 지워간다.
그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 없이 존재할 자신이 없어서. 이것은 고귀함이 아니다. 로맨스로 포장된 복종이다. 너는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느낀다. 그녀는 힘을 느낀다. 강압이 아닌 존재감으로 너의 승인 주의를 도는 너의 태도 속에서. 니체가 암시했던 진실은 이렇다. 필요에서 비롯된 사랑은 결코 평등할 수 없다. 그녀가 너에게 변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너는 변한다. 그녀가 복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너는 순종한다. 왜냐하면 너는 그녀의 수용이 너의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구세주가 되길 원한 적이 없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네 가치의 거울로 만들어버렸다. 그 거울이 깨질 때 너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붕괴를 느낀다. 왜냐하면 네가 지키려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온전하다. 그녀가 머물면 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현실이 침입할 때 너는 그것을 배신이라 부른다. 니체는 그것을 각성이라 부를 것이다. 거짓은 그녀가 힘을 가졌다는 데 있지 않다. 너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너는 그녀를 온화하다고 불렀지만 그녀는 통찰력이 있었다. 너는 그녀를 양욕적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전력적이었다. 너는 그녀가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선택하고 있었다. 언제나 선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계를 명확히 보는 자가 열쇠를 준다. 그리고 마침내 환상이 금이 간다. 그녀의 미소 속에 숨은 계산을 기억한다. 너의 감정 변화가 말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반응했던 그녀를 기억한다. 너는 그것을 직감이라 불렀고 맞다. 그러나 그녀에게 직감은 생존이었다. 대면할 힘이 없던 세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방식이었다. 이것은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의 이야기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온전하다. 그녀가 머물면 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사랑은 상호 항복으로 팔리지만 실제로는 상호 지렛대로 작동한다. 취약함은 미덕으로 포장되지만 통화처럼 사용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는 성장하거나 무너진다. 대부분은 무너진다. 그리고 신화로 돌아간다. 다른 뮤즈를, 또 다른 감정적 연기 파트너를 찾는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르지 않다. 역할은 그대로이고 배우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녀가 연기를 멈출 때까지 너는 진짜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면이 벗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할을 찾는 대신 현실을 보기 시작할 때 너는 항상 존재했던 진실을 본다. 조작도 악의도 아닌 본능을. 제도적 권력을 빼앗긴 여성이 관계의 권력을 익힌 것. 그녀는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허락된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라. 그녀가 너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너는 신호 없는 그녀를 볼 준비가 되었는가. 그때서야 너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랑은 이야기가 아니라 혁명이 된다. 이 글이 네 눈을 열었다면, 진실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을 공유하라. 좋아요를 눌러라. 구독하라.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상을 벗고 현실을 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이 너를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누군가에게도 이 진실이 닿게 하라.